이번 시간에는 문신이 주술에서 예술로 변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문신보다는 타투라는 표현을 많이들 씁니다. 이 타투는 타히티어로 표시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타투가 가지는 그 모든 의미와 타투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성의 특성을 배경에 깔고 타투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타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타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투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 근처 산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그 냉동 시신을 통해서 우리는 타투가 최소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발견된 냉동 상태의 시신에서는 몸의 구석구석에서 57개의 타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0년 이상 된 이집트 미라에서 타투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타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타투들은 전부 주술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투가 다양한 종교 의식에서 활용되어 제사장들의 몸에 주술적 상형 기호들을 새겼던 것입니다. 또 고대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타투가 영적 능력이나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믿었고 부족원 간의 결속을 다지거나 계급을 표현하는 데에도 타투가 이용되었습니다. 타투는 점차 넓은 지역에 퍼지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타투 문화를 발생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먼저 남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문양을 표현하는 트라이벌이라는 타투 양식이 발전했습니다. 이 트라이벌 타투는 개인의 강함과 지위 등을 상징하거나 부족 간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염원, 또 부족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려한 색채의 그림에 다양한 뜻을 담아 표현하는 이레즈미 양식이 발전합니다. 이레즈미 타투 또한 상당히 많은 하위 가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부족의 의미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또 서양 문화권에서는 뱃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파생된 올드스쿨, 그리고 라틴계 문화권에서는 멕시코인들의 저항의식을 담은 치카노 등 여러가지 양식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같이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타투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타투가 화이 문화, 서브컬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화권별로 정말 복잡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째로 타투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 레위기에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또한 몸에 무늬를 새겨 넣지 마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타투를 금기시하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문신은 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경하다고 여깁니다. 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로 하여 타투를 불효스럽고 천한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또 둘째로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제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역사적으로 노예와 죄인의 얼굴이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동양권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등의 문명에서도 상당한 기간 타투를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면서 인식이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타투 시술이 불법 행위이며 위생적 이유로 합법화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투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단연히
갱스터, 범죄 조직 등의 엄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다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 다투는 의리, 신분, 소속, 범죄 기록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참아냈다는 인내심과 용기 등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에 입단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 다투가 활용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명분이 있겠으나 사실 대부분은 위협과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역량이 지속되어 일부 불량배들 사이에서는 전신을 휘감는 위협적인 문신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점차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타투 또한 서서히 엄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타투의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에 집중하게 되어 타투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타투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점차 타투에 대한 동경과 친근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SNS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타투 작업물들이 널리 퍼지며 타투가 하나의 패션으로서 또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중입니다. 더 이상 타투가 소수 집단만의 엄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문화의 한 갈래로 여겨지게 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투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를 꾸미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간의 인식이 많이 간대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보다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해야만 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의사, 정치, 경찰 등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아직도 타투에 대한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10여 년 전과 비교를 해보아도 타투에 대한 인식은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 변화는 아직도 가도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신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타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현재 어디쯤 있습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